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이민구 교수입니다. 근육생리 세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근육이 전 시간까지 운동신경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근섬유 안에 있는 수축 단백질이 교차다리 주기를 통해서 슬라이딩해서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 안에 칼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콩나물 대가리가 액틴이랑 미오신이랑 결합하는 게 있었고, 또 ATP가 있으면 그게 또 떨어진다고 했었고, ATP를 사용해서 ATP를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 굵은 섬유의 미오신 헤드를 리카킹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수축을 할 때는 그 에너지가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입니다. 모든 세포는 이 ATP를 사용을 해요. 에너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세포가 이 ATP를 사용을 합니다. 이 P가 포스페이트, 인산입니다. 인산. 그러니까 생명체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세포 단위를 갖고 있는 생명체는 이 ATP, 인산을 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그 축적된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ATP가 근육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ATP가 필요하고, 세포 내에 ATP가 있습니다. 늘 있어요. 늘 있고, 이 ATP가 칼슘이 있는 상태에서 미오신 헤드에 결합이 돼서 리카킹을 하면서 수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ATP는 또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또 어떤 에너지로 사용되냐면은, 이완돼 있을 때는 근세포질 그물에서 뛰쳐나온 찍하고 쌌던 칼슘을 다시 끌어들이는데도 ATP를 사용해서, 펌프를 사용해서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설명을 하면 여기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수축을 할 때도 수축 단백질에 사용되고, 이완을 할 때도 칼슘을 다시 집어넣는 데 사용되고, ATP는 무조건 사용합니다. ATP를 사용을 하고, ATP가 그러면 세포에 얼마큼 있냐? 꽤 있다. 꽤라는 표현이 뭐 아주 의미가 없죠. 근육이 수축하면 1초에서 2초 정도의 수축은 이미 근육 내에 있는 ATP를 가지고서 수축을 합니다. 아주 즉각적인 반응인 거죠. 내가 명령을 운동해, 수축해 라고 하면은 찌릿찌릿 하면은 그때부터 사이클 착 도는 게 1초 내지 2초는 그 안에 주변에 있는 ATP로 사용을 해서 수축이 돌아갑니다. 저는 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운동한 전체 시간으로 보면은 1초, 2초가 되면은 에너지가 더 이상 없고 고갈이 됩니다. 그럼 멈출 거냐? 에너지를 뭔가에서 다시 써야겠죠? 다시 쓰는 거는 여기서 보는 것 같이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은 뭐 크레아틴 다 알 겁니다. 크레아틴이라는 아미노산을 막 퍼먹고 하는 그런 짓도 하니까요. 예. 그래서 크레아틴이 근육의 수축의 에너지에 활용된다는 건 아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은, 우리가 근육세포에서 수축을 안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은 놀까요? 예, 근육이 수축을 안 하고 있는 근섬유 내에서는, 또는 혈액으로부터 ATP를 충분히 받습니다. 충분히 받으면은 1초에서 2초 정도 사용할 거는 저장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만, 충분히 받은 애들 거는, 충분히 받은 거는, 야, 이걸 어디다 놔두지? 즉각적으로 빼낼 수 있는 곳, 가장 빠른 곳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ATP를 크레아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 크레아틴 인산을 만듭니다. ATP가 포스페이트가 인산이 3개가 있어서 ATP인데 이거를 인산을 2개만 갖고 그러면 ADP가 됩니다. 다이포스페이트니까. 그리고 인산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인산 하나 나오는 거를 크레아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자, 크레아틴에다 붙여놓으면서 내가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크레아틴에 붙여놓은 게 운동을 했어. 1초 2초 되니까는 다 썼어. ATP가 다 썼어. 그러면 즉시 공급을 합니다. 크레아틴이 다시 크레아틴 인산에서 포스페이트를 인산을 ADP에다 붙이면서 2개짜리를 3개로 하면서 다시 ATP를 바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쉬고 있을 때는 남는 ATP를 크레아틴 인산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1초, 2초 운동을 다 쓰면은 바로 ATP를 뽑아가지고 크레아틴 인산이란 지갑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근육에는 크레아틴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 거기는 그 이유는 ATP에서 나온 ATP를 보관해 놓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즉각적으로 ATP를 만들어낼 수도 저장을 해 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근육이 파괴가 됐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다 깨졌어. 다 깨지면은 그 안에 있는 크레아틴이 혈액으로 나오겠죠. 진단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액에 있는 크레아틴이 너무 높았다. 그러면은 근육이 어딘가에서 많이 부서졌겠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자, 크레아틴 인산이 두 번째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 ATP 자체이거다. ATP를 즉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를 에너지원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가 크레아틴 인산이었습니다. 크레아틴 인산은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의 에너지까지는 공급을 해줍니다. 크레아틴 인산이. 그 다음에 15초가 넘어가면은 뭘 쓸까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산소 대사를 하게 됩니다. 무산소 대사라는 거는 산소가 없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ATP죠. ATP를 생산해내는 방법이에요. 자, 평소에 운동을 안 하고 있을 때 밥을 열심히 먹으면은 우리가 글루코즈라는 거를 밥을 통해서 이제 글루코즈라는 거를 받아내잖아요. 받아내면은 글루코즈를 지금 당장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안 쓰면 글루코즈랑 붙여 놓습니다. 뭘 사용해서? ATP를 사용해서 이거를 저장을 해놔요. 이런 식으로 붙여놔요. 글루코즈를. 이 글루코즈를 쭉 붙여놓은 거를 글라이코겐이라고 합니다. 이 글라이코겐은 우리가 평소에 에너지가 남았을 때 ATP를 사용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글라이코겐이 하나가 끊어질 때마다 ATP가 하나씩 다시 도로 나옵니다. 물론 효율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ATP를 사용해가지고 붙여놨던 거를 ATP가 글라이코겐이 끊어지면서 ATP가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 과정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잘려서 나오면서 ATP가 생성되는 과정. 이 과정을 무산소 대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되는 거는 ATP로 다시 한번 1번 갖고 있던 ATP를 사용하고 2번 크레아틴인에 붙어 있던 거 사용하고 3번 글라이코겐을 글루코스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면서 나오는 ATP를 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3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글라이코겐이 분해돼가지고 이제 해당 과정은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 글라이코젠에서
글루코스로 이제 분해가 되면서도 ATP가 나오고요. 또 글루코스는 6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건데 2개로 떨어지면 피루부산으로 떨어지면서도 또 ATP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 피루부산은 나온 다음에 바로 젖산으로 바뀝니다. 이 젖산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이게 하나의 일종의 노폐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폐물은 아닌데 사용을 하고 남은 이제 대사물, 우리는 대사물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노폐물이라기보다는 대사물질로 이 젖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무산소 운동, 무산소 대사를 하면은 글라이코젠, 글루코젠, 피루부산으로 가면서 젖산이란 노폐물로 나온다. 요게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것까지 썼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초, 1분 정도의 운동은 무산소, 이거는 글라이코젠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는 사람마다 훈련의 양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걸 다 썼어. 그 다음엔 유산소 대사를 합니다. 마라토너죠. 이제는 쓸 거는 즉각적으로 가져다 쓸 거는 다 가져간 거예요. 이 즉각적으로 쓴다는 거는 뭐였냐면은 평소에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어디다 축적을 해 놓은 거래요. 평소에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 남아 있으니까 크레아틴인 인산에다 넣어놔. 너는 평소에 에너지 남아 있어? 글라이코젠에다 넣어놔. 했던 것들을 즉각적으로 빼내서 다 쓴 겁니다. 그럼 이제는 실제로는 정말 ATP를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는 유산소 대사입니다. 유산소 대사는 산소라는 거를 사용을 하죠. 산소라는 거를. 자, 이 에너지원은 아주 기본적으로 식물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식물이 탄수화물이라는 걸 만들 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잖아요. 그래서 뭐 나무를 심자 그러잖아요. 또 물을 받아들입니다. 땅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얘를 합쳐 가지고 산소를 내뿜고 요 C랑 탄소랑 수소를 가지고 CH를 연결하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요. 이게 6개가 되면은 포도당입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식물에서 하는 거죠. 식물에서 하면 우리는 여기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산소를 집어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몸이 하는 일인 거죠. 자, 유산소 대사라는 거는 우리 몸에 산소를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 몸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하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고 피루부산, 그러니까는 글루코즈를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피루부산까지 나온 거를 더 내리면은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면서 최종 산물로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 과정에서 30개 또는 32개 정도의 ATP가 생성이 돼서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ATP가 하나의 글루코스를 분해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은 내 몸에 있는 포도당을 아주 잘근 다 깨면서 최대한의 뽑아낼 수 있는 ATP를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이 32개의 ATP를 포도당에다 집어넣는 거는 사실 식물이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식물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분해해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ATP입니다. 1에서 2초 정도면은 땡. 그 다음에 평소에 저장해 놨던 크레아틴 인산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15초 정도까지. 땡!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산소 대사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 간에서 글라이코젠 나왔듯이 몸 전체에서 평소에 에너지가 남는다면은 그거를 간 또는 근육에다가 글리코겐이라고 쓰겠습니다.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 글리코겐을 포도당 피루부산을 하면서 나오는 ATP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3. 이게 몇 분? 선수마다 다르다고 했죠? 이게 마라톤으로 넘어가면 1번, 2번, 3번 다 썼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는 글루코즈를 다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원래 애초에 나무가 사용했던 내용들이지, 요거까지 다 분해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ATP를 공급을 합니다. 이거는 뭐 마라톤 선수로 치면 2시간, 끊임없이 운동하는 게 2시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근육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수축을 합니다. 자, 요 근육의 에너지를 대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좋겠는 게 근피로 현상입니다. 근피로 현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ATP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명령이 와도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피로 현상이란 걸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명령이 와요. 뇌에서 운동해 라는 운동신경을 통해서 찌릿 하면서 명령을 계속 내보냅니다. 이 동안에는 흥분 수축 연결을 통해서 칼슘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명령이 받은 거예요. 칼슘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ATP가 있다면 수축, 교차다리 두기를 계속 돌린다고 그랬죠. 돌리면 이완 수축이 일어나면서 쭉 수축이 장력이 발생을 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데 ATP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강직이 쥐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을 다 명령했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피로현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피로가 없다면 쭉 가야 되는 거죠. 명령을 받았으면, 칼슘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명령을 받고 칼슘이 올라가는데 수축을 못해서 떨어져요. 이 상태를 피로라고 합니다. 다시 쉬면은 ATP가 다시 충전이 되죠. 충전이 되고 다시 일어나지만, 다시 명령을 받으면 수축을 하지만 다시 피로가 금방 오겠죠. 그 다음에는 명령을 오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명령이 와도 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피로가 점점 더 누적이 되면은 운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근피로라는 거는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받은 만큼 수축 현상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피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유는 ATP만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ATP는 아주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인산과 칼륨, 젖산 이런 것들이 세포 내에 축적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ATP가 분해가 되면은, 이게 세 개였잖아요. ADP가 되면서 두 개가 되고 인산이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인산이 축적이 되면은, 또는 젖산이 축적이 되면,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칼륨이 축적이 되면은, 칼슘이 올라가는 것도 칼슘의 대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칼슘이 명령은 받았는데 근육 내에 칼슘이 안 올라가. 그러면 ATP가 있어도 수축이 안 일어나겠죠. 이런 현상도 피로 현상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또 하나 중추성 피로라는 거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에너지도 있어. 그리고 칼슘 대사도 충분히 나와. 축적된 것도 없어. 때리면은 해요. 근데 안 때리면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뭐 극단적입니다. 요즘은 때리지는 않지만 아무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머릿속에서 필요한 거죠. 흔히 얘기하는 게 마라톤을 얘기를 할 때 어느 순간에 한 10분, 20분을 달리면은 더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로해지면서 달리기 싫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넘어가가지고 계속 뛰는 게 러너스 하이 이런 식으로 몸 내 체내의 오피움을 가지고 피로 현상이 줄어들면 중추성 피로가 없어지면은 그 한 단계를 넘어가 이제 마라토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중추성 피로도 하나의 피로의 원인이고 따로 병적인 피로 근육병 같은 경우에 또 말초신경병 같은 경우에 피로 현상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리학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뼈대 근육의 에너지 대사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피로 현상까지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피로가 나타나고를 두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합쳐가지고 한번 스포츠 생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근력이 또는 근육의 수축의 피로를 줄이면서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한 논문들은 굉장히 많고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다이어트 탄수화물 섭취죠. 물 섭취가 중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요 표를 보게 되면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익조션 완전 탈진이 나오는 시간까지 운동을 높은 강도의 운동을 시키면서 탈진이 나오는 시간을 측정을 한 겁니다. 탈진 대상자가 더 이상 못 뛰겠어요. 쓰러졌어. 탈진 이전에 3일 동안 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음식을 먹은 사람과 믹스드 그냥 보통 다이어트를 먹은 사람, 그 다음에 탄수화물 빼고 하이팻 다이어트 고기만 먹은 사람이죠. 고기를 먹은 사람을 가지고서 운동을 해보니까 고기 먹은 사람은 강도 높은 운동을 시켰을 때 1시간 20분, 1시간 30분에 탈진이 일어나는 반면에 믹스 다이어트는 한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랑 섞여서 먹는 경우에는 2시간이 좀 넘고 하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다이어트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 경우에는 4시간 정도까지 운동을 집중적으로 같은 운동을 시켰을 때 이런 결과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운동선수, 축구선수는 경기 전에 뭘 먹어야 될지를 알겠죠. 자, 왜냐하면은 이거는 근육의 에너지 대사가 글라이코젠 그리고 포도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무산소 대사, 유산소 대사 하면서 글라이코젠 자체가 에너지를 축적한 거였고 그 에너지는 포도당을 계속 평소에 포도당을 붙여서 글라이코젠을 축적을 해 놓으니까 근육 내 간에 글라이코젠이 많다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ATP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글라이코젠을 안 먹어, 글루코즈 안 먹어, 패트나 단백질만 먹어. 그러면은 글루코즈가 부족한 경우에는 글라이코젠 저장이 안 되면서 금방 피로가 ATP 소모의 ATP 부족의 결핍에 의한 피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하고 운동 사이에 글라이코젠이 근육 내에 간에 글라이코젠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이렇게 피로 현상을 나타내는 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지 근육 내에 글라이코젠, 간에 글라이코젠을 축적을 시킬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근육 내의 글라이코젠의 함량입니다. 함량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2시간 운동을 했더니 바닥이에요. 글라이코젠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평소에 이만큼 올렸던 거를 바닥입니다.
자, 무슨 음식을 먹으면 글라이코젠이 이 바닥난 글라이코젠을 올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자,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면은 거의 40시간, 50시간, 한 3일 만에, 3일? 이틀 만에 거의 초기의 양으로 회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믹스 다이어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음식을 먹으면은 한 번 운동하고 글라이코젠이 다시 차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일이 지나도 이만큼밖에 안 차. 심지어는 음식을 안 먹은 거랑 거의 똑같아, 글루코젠은. 자, 이 얘기는 운동선수가 만약에 뭐 일주일 간격으로 운동을 하는, 7일 간격으로 운동을 하는, 다시 쓰겠습니다. 7일 간격으로 운동을 하는 축구 선수다. 주말에 축구 선수 운동을 하죠. 딱 그러면은 최소한 이틀 정도는 탄수화물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대의 글라이코젠 축적량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이만큼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마라톤 선수는 프로테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됩니다. 시합을 뛰기 전에는 2시간이면 마라톤이잖아요. 자,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고기를 먹고 싶다. 운동 끝나고 바로 경기가 이틀 이내에 경기가 없어. 그럼 팻과 프로테인, 고기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내 퍼포먼스를 최대한으로 보여내는 2시간의 경기가 앞에 있다. 그러면 그 전에 2일 동안은 하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높은 탄수화물 위주의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근피로를 줄이고 운동을 한 다음에 회복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가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어느 정도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살찌는 거, 체중, 요즘 문제가 되는 체중이랑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빼고 운동을 하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데피니트하게, 아주 견고하게 나와 있는 결과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에서 그 스포츠의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 활동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학문적인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뼈대 근육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거고요. 더 큰 내용들이 있지만은 근육생리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